여보, 문자 오면 인증번호만 말해줘요. 지금 급해요. 그 말을 듣고도 왜인지 대답이 아니라 숨부터 멎었습니다. 저는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루는 조용했고 조용한 만큼 마음은 더 쉽게 가라앉았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혼자 계시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무기력도 늘어요.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싫으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말대로 운동도 되고 부담도 덜한 게이트볼 모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사람. 무거운 걸 대신 들어주고 제가 서툴러도 창피하지 않게 말해주고 집에 갈 때면 늘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던 사람. 저는 그 친절이 의도가 아니라 성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황혼 재혼까지 갔어요. 그런데 재혼하고 딱 2달째 그 사람이 제게 묻는 건 사랑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인증번호부터였을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게이트 볼장 첫날이 딱 겹쳐졌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날 제가 그 선택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66이에요. 병원 진료실 문을 나서던 그날 복도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의사가 진료실 안에서 말했던 문장이 복도를 걸으면서도 자꾸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무기력도 늘어요.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대답 대신 제 손이 먼저 가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분증 케이스를 꼭 쥐었죠.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얼굴을 보면서 약은 드시고 계시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처방전만 내밀었어요. 처방전을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왔는데 문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젊은 부부도 있었고 휠체어 밀고 가는 보호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옆을 지나면서도 시선을 바닥에만 두고 걸었어요. 누가 저를 볼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접수대를 지나면서 진료 서류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고 병원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보호자랑 함께 온 사람들이었어요. 한 할머니는 옆에 앉은 딸로 보이는 사람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주는 그 풍경이 제겐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날씨는 맑았어요. 그런데 햇빛이 따뜻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밝기만 했어요. 버스가 와서 타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봉투를 그 위에 다시 올렸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집안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방도 벗지 않았어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집안 공기는 왠지 무거웠어요.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소리였는데 그날따라 크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안에 김치통 하나, 우유 하나, 반찬통 2개가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다시 거실로 와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 준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준호 목소리가 조금 바빴어요. 저는 준비한 말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입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준호야, 엄마 요즘 가라앉는다. 준호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끊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운동해야 돼. 사람 있는데 나가. 게이트볼 모임 나가봐. 저는 왜 게이트볼이야 라고 물으려다가 그냥 그래라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준호가 엄마 진짜 나가야 돼. 집에만 있으면 더 안 좋아라고 한 번 더 말했어요. 저는 알았어라고 답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준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라앉는다는 제 말을 준호는 운동으로 받아쳤더라고요. 준호가 뭐라고 더 말해주길 바랐던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어요. 아까 병원에서 받은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그냥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반찬은 냉장고에 있던 걸 꺼내서 데웠습니다. 김치 한 접시, 나물 한 접시요. 밥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씹고 삼키는 동작만 반복했어요.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조언인지 처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준호가 말한 대로 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씻으면서도 창밖만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동네 게이트볼장에 처음 갔습니다. 모임 시간은 오전 10시였어요. 저는 9시 40분쯤 집에서 나왔습니다. 일부러 조금 일찍 나왔어요. 늦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갔습니다. 내려서 걸어가니 운동장이 보였어요. 운동장 옆 벤치에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제 또래나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공 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한 남자분이 공을 치면서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분이 잘하시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남자분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기 왜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 제가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누가 제게 말을 걸까봐 조금 긴장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대로 1시간 있다가 집에 가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저는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어요. 7시쯤 됐을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제 앞에서 멈춰서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처음 오셨어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손에 든 공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손이 먼저 공을 받아버렸어요. 공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처음엔 다들 어려워하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공 잡는 법부터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손목에 힘은 빼시고요. 남자가 제 손을 살짝 잡아서 자세를 고쳐줬어요. 저는 손을 빼고 싶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요. 남자가 계속 알려줬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모임 시간 내내 그 남자가 제 옆에 있었어요. 제가 공을 치면 좋아요라고 했고, 제가 헛치면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름도 나이도요.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그 남자가 또 다가왔어요. 선생님, 다음에 또 나오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가방을 챙겨서 운동장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뒤에서 그 남자가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봬요라고 소리쳤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왜 저 남자는 내 옆에 붙었을까? 게이트볼 모임에 두 번째로 나간 날이었어요. 똑같이 오전 10시에 도착하려고 집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우산을 안 챙겨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운동장으로 걸어가는데 입구에서 그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가방을 들어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가방을 건네지 않으려 했는데 그 남자가 먼저 가방 끈을 잡았습니다. 무거우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남자는 이미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방을 넘겼어요. 남자는 가방을 메고 벤치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으면서 남자가 말했어요.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나오시기 힘드셨죠? 저는 아니에요라고만 답했습니다. 남자는 그래도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혼자 하면 심심하거든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임이 시작됐어요. 공을 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공을 놓치면 그 남자가 바로 주워왔어요. 멀리 굴러간 공도 뛰어가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자세를 잡으면 천천히요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어떤 설명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벤치 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분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김순자예요.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고는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박영숙이에요. 순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영숙 씨, 반가워요. 모임 끝나고 카페 한잔해요라고 했어요. 저는 거절하려다가 그냥 네라고 답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순자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저기 카페 갈까요? 순자 씨가 가리킨 곳은 운동장에서 100m쯤 떨어진 작은 카페였습니다. 저는 순자 씨를 따라갔어요.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 그 남자가 가방을 정리하면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순자 씨가 커피를 사줬어요. 영숙 씨는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 저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순자 씨가 카운터에서 주문하는 동안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가 커피를 들고 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영숙 씨, 혼자 있으면 더 가라앉아요. 여기 나오면 좀 낫죠? 저는 대답을 길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커피잔만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자 씨는 제가 말이 없어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처음엔 집에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라도 나와야 돼요. 순자 씨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순자 씨 얼굴을 봤어요.
순자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웃었습니다. 영숙 씨도 혼자 사세요? 순자 씨가 물었어요. 저는 네라고만 답했습니다.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보면 알아요라고 했어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커피만 마셨습니다. 순자 씨 말이 끝나고 우리는 각자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순자 씨는 반대편 버스를 타야 한다고 했어요. 헤어지기 전에 순자 씨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오늘 영숙 씨 옆에 붙어 있던 분 있잖아요. 도윤 씨예요. 진짜 다정한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요즘 없어요. 그제야 저는 그 남자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순자 씨가 다음 주에 또 봬요라고 하고는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저는 혼자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집에 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서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물을 마시면서 창밖을 봤는데 해가 구름 뒤로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임에 나갔어요. 도윤 씨는 이번에도 제 옆에 있었습니다. 공 주워주고 가방 들어주고 천천히요 말해주고요. 그날은 운동이 일찍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기려는데 도윤 씨가 자판기 앞에 서 있었어요. 음료수를 2개 뽑더니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선생님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했는데 도윤 씨는 그냥 제 손에 쥐어줬어요. 차가운 캔이 손에 닿았습니다. 음료수를 들고 벤치에 앉았어요. 도윤 씨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슬쩍 물었어요. 선생님, 혼자 사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네라고 답했습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자기 얘기를 꺼냈어요. 저도 혼자예요. 집사람이 몇 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멀리 살아요.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들어요. 도윤 씨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도윤 씨 얼굴을 봤어요. 도윤 씨가 캔을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면 집이 너무 조용해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저는 맞아요라고만 답했습니다. 도윤 씨가 저를 보면서 그래도 여기 나오면 좀 낫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 씨한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오늘 날씨 좋네요였고 다음엔 주말 잘 보내세요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짧게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도로요. 그런데 문자가 점점 자주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도윤이에요. 혹시 저녁 드셨어요? 저는 네, 먹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도윤 씨는 그럼 다행이에요. 혼자 사시니까 잘 챙겨 드셔야 돼요라며 곧 끊었어요. 통화 시간은 채 1분도 안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식탁에 앉았어요. 저녁 설거지를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릇이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도윤 씨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 말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나온 뒤부터 도윤은 왜 더 자주 다가왔나? 게이트볼 모임에 나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아침 날씨가 좋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기분이 괜찮았죠. 버스를 타고 운동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봤습니다. 아파트, 상가, 공원이 스쳐 지나갔어요. 버스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윤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도윤 씨 옆에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숙 씨, 오늘 컨디션 좋아 보여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저는 그래요? 라고 답했습니다. 도윤 씨가 네, 표정이 밝으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시작됐어요. 준비 운동을 하고 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손에 힘이 적당히 들어갔어요. 첫 번째 공을 쳤을 때 제법 똑바로 굴러갔습니다. 저도 놀랐죠. 잘하셨어요. 도윤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운이 좋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공을 쳤어요. 이번에도 괜찮았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조금만 벗어났어요. 평소엔 공이 옆으로 새거나 힘이 부족해서 중간에 멈췄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목에 힘을 뺐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공을 쳤을 때는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도윤 씨 반응이었어요. 선생님, 감 있으시네요. 진짜 잘하시는데요? 도윤 씨가 손뼉까지 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분들도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어요. 한 할아버지가 오늘 잘하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제가 말했지만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자세도 좋아지셨어요. 도윤 씨가 계속 칭찬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제가 잘 가르쳤나? 도윤 씨가 농담처럼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과장인 걸 알았어요. 공 몇 개 제대로 굴린 게 뭐 대수냐 싶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얼굴이 풀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칭찬해 주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다음 주엔 시합 나가셔도 돼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저는 무슨 시합이에요 라고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도윤 씨도 웃었어요. 농담이에요. 그래도 진짜 잘하세요. 그때 순자 씨가 저쪽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숙 씨, 잘하시네요. 순자 씨 목소리가 컸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순자 씨가 걸어오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모임이 끝날 때쯤 되니 몸이 좀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도윤 씨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순자 씨가 다가왔어요. 영숙 씨, 카페 갈까요? 저는 이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요. 순자 씨를 따라 카페로 걸어갔어요. 도윤 씨는 저는 먼저 갈게요라며 손을 흔들고 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날씨가 더웠거든요. 순자 씨가 뭐 드실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요라고 답했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순자 씨가 말을 꺼냈어요. 영숙 씨, 오늘 도윤 씨 봤죠? 영숙 씨 칭찬하는 거. 저는 네라고만 답했습니다. 순자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영숙 씨, 도윤 씨 진짜 다정하지 않아요? 저런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 순자 씨가 제 반응을 살폈어요. 저는 그냥 친절한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절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영숙 씨만 몰라요. 도윤 씨가 영숙 씨 볼 때 눈빛이 달라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알아요. 순자 씨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목으로 넘어가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순자 씨가 계속 말했어요. 영숙 씨, 좋은 사람인데 기회 놓치지 마요. 우리 나이에 이런 인연 쉽지 않아요. 저도 혼자 사는데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운동장이 보였어요. 도윤 씨가 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정리를 꼼꼼하게 하는 게 보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요. 근데 너무 오래 생각하면 기회 놓쳐요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랑 헤어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도윤 씨였어요. 선생님, 오늘 공 정말 잘 치셨어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어요. 답장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감사합니다라고만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런데 금방 또 울렸습니다. 도윤 씨한테서 바로 또 왔어요. 선생님, 저 요즘 모임 나가는 게 기다려져요. 선생님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답장을 안 했어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창밖만 봤습니다. 버스가 제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윤 씨 문자가 계속 생각났어요. 선생님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말이요. 순자 씨가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인연 쉽지 않아요.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거실에 섰는데 집이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저는 소파에 앉아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치 하나, 나물 하나요. 밥을 했어요. 밥솥 버튼을 누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귀에 안 들어왔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도윤 씨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선생님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문장을 계속 읽었어요. 3번, 4번 읽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어요. 도윤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가 했던 말도 생각났어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이불을 덮었다 걷었다 반복했어요. 창밖이 밝아질 때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그날 도윤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 씨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저 도윤이에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네, 괜찮아요라고 답했습니다. 도윤 씨가 그럼 운동장 벤치에서 1시쯤 봐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알겠어요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 10분 전에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윤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윤 씨도 옆에 앉았어요. 운동장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도윤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집사람 떠나고 5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도윤 씨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는 도윤 씨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바닥만 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집에 가면 선생님 생각이 나요. 문자 보낼 때도, 여기서 같이 있을 때도 마음이 편해요. 도윤 씨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가방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도윤 씨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영숙 씨. 도윤 씨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영숙 씨였습니다.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나볼래요? 연애 말이에요. 저는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도윤 씨는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준호가 했던 말도 생각났어요. 엄마 운동해야 돼. 순자 씨가 했던 말도요. 기회 놓치지 마요. 그리고 혼자 집에 앉아있던 저녁들이 생각났습니다. 조용한 집, 혼자 먹는 밥, 아무도 없는 거실이요.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 씨를 봤습니다. 도윤 씨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봐요. 겨우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도윤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진심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숙 씨, 후회 안 하게 해줄게요. 제가 잘할게요. 저는 도윤 씨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부터 도윤 씨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끝나고 같이 카페에 가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도윤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제가 말이 없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내가 마음이 열린 건 사랑인가 아니면 외로움이 줄어든 느낌인가? 도윤 씨랑 만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일주일에 3번은 만났습니다. 모임이 있는 날엔 같이 운동하고 없는 날엔 공원이나 카페에서 만났어요. 도윤 씨는 항상 제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제가 준호 이야기를 하면 아들분 잘 키우셨네요 라고 했고, 제가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하면 저도 그래요라며 공감해줬어요. 어느 날 도윤 씨가 영숙 씨,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실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네, 좋아요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가기로 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것저것 입어보다가 결국 평소에 입던 옷을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도윤 씨 집은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아파트였어요. 입구에서 도윤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찾아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도윤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 씨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평대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소파도 새 것처럼 보였어요. 창가에는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정리를 잘 하시네요. 제가 말했어요. 도윤 씨가 습관이에요. 집사람이 깔끔한 걸 좋아했거든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 씨가 차 드릴게요라며 부엌으로 갔어요. 잠시 뒤 도윤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영숙 씨, 녹차 괜찮죠? 저는 네, 좋아해요라고 답했어요. 도윤 씨가 차를 내려놓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 안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도윤 씨가 여기 살기 좋아요.
조용하고요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윤 씨가 말을 꺼냈어요. 영숙 씨, 우리 이제 2달 만났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이 나이에 연애만 해요? 같이 살아요. 도윤 씨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도윤 씨를 봤어요. 도윤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재혼이에요? 너무 빨라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왜 안 돼요? 우리 나이에 시간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났으면 빨리 결정하는 게 맞아요라고 답했어요. 저는 차를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2달밖에 안 만났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숙 씨, 우리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저도 5년 혼자 살았어요. 같이 살면 서로 의지되고 좋아요. 도윤 씨가 설득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도윤 씨가 천천히 생각해요. 오늘 대답 안 해도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도윤 씨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혼자로 돌아갈까봐 겁이 났어요. 다시 그 조용한 집으로 아무도 없는 저녁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윤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영숙 씨, 급하게 말해서 미안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답장을 짧게 했습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준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떤 분이에요? 저는 도윤 씨에 대해 간단히 말했어요. 게이트볼 모임에서 만났고 친절한 사람이고 2달 만났다고요.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괜찮으면 엄마 마음이 우선이지. 준호가 말했어요. 저는 그래라고만 답했습니다. 준호 목소리가 짧아졌더라고요. 엄마, 행복하면 돼. 나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준호가 말려주길 바랐던 마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제 마음이라고 했어요. 결국 제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을 정리했어요. 도윤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했고 배려심도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도윤 씨한테 전화했어요. 도윤 씨, 같이 살아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정말요? 진심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네, 진심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도윤 씨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영숙 씨, 후회 안 하게 해줄게요. 제가 잘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건지 기대되는 건지 잘 모르겠었어요. 1달 뒤에 재혼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신고만 했어요. 증인은 순자 씨가 해줬습니다. 순자 씨가 축하해요, 영숙 씨. 정말 잘 됐어요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웃으면서 고마워요, 순자 씨라고 답했습니다. 순자 씨가 영숙 씨 행복할 거예요. 도윤 씨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도윤 씨도 제가 잘할게요 라며 웃었습니다. 도윤 씨 집으로 이사했어요. 제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릇 조금이 전부였어요. 제 집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요. 도윤 씨가 짐을 들어주면서 여보, 이제 우리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요라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서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재혼 후 첫 달은 괜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도윤 씨가 커피를 끓여놨고 저녁엔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 먹던 밥을 둘이 먹으니 식탁이 덜 쓸쓸했어요. 도윤 씨는 집안일도 같이 했습니다. 설거지를 번갈아 하고 청소도 나눠서 했어요. 여보, 혼자 하지 마요. 같이 살면 같이 해야죠라고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어요. 도윤 씨가 여보, 내가 같이 갈게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라고 답했어요. 도윤 씨가 부부인데 같이 가야죠라며 웃었습니다. 결국 함께 병원에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접수대에 섰어요. 직원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기 검진이요라고 답했어요. 직원이 보호자분 성함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저보다 먼저 대답했어요. 제가 보호자예요. 이도윤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적었습니다. 저는 도윤 씨를 봤어요. 도윤 씨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가 저를 보더니 보호자분이랑 오셨네요.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네, 남편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도윤 씨가 제 옆 의자에 앉았어요. 의사가 검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으세요. 계속 약 드시고 정기적으로 오시면 돼요.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데 도윤 씨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여보, 천천히 가요. 저는 도윤 씨한테 기대서 걸었어요. 병원을 나오니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도윤 씨가 여보, 병원 서류는 내가 정리해 둘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고 답했어요. 도윤 씨는 부부인데 내가 하면 되죠. 영숙 씨는 쉬어요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럼 고마워요라고 답했어요. 도윤 씨가 서류를 가져가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도윤 씨가 서재에서 뭔가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날씨 예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서재에서 나와서 여보, 통장 같은 건 어디 둬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옷장 서랍에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도윤 씨가 내가 같이 정리해 둘게요.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 두면 좋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순간 불편했지만 부부니까로 넘겼습니다. 도윤 씨가 보호자라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제 팔을 잡아줬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도윤 씨가 서류를 물어볼 때마다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한 건데요. 다음 날 아침 도윤 씨가 여보, 카드 비밀번호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아니, 혹시 급할 때 있으면 좋잖아요 라고 답했어요. 저는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쓸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부부인데 왜 이래요? 숨기는 거예요? 도윤 씨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숨기는 게 아니라 필요 없어서요라고 답했어요. 도윤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컸어요. 보호자가 든든했는데 왜 그날부터 도윤의 손이 서랍으로만 가나? 재혼하고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반찬을 집으면서 슬쩍 물었어요. 여보, 모아둔 거 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멈칫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어요. 도윤 씨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부부니까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조금 있어요라고만 말했어요. 도윤 씨가 얼마나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그런데 도윤 씨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여보, 부부인데 숨기면 서운하지. 도윤 씨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있어요.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괜찮네요. 어디 넣어뒀어요? 저는 정기예금이요라고 답했습니다. 도윤 씨는 만기가 언제예요? 라고 또 물었어요. 제가 내년 봄이요라고 하자 도윤 씨가 그럼 아직 시간 있네요라며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도윤 씨 질문이 자꾸 생각났어요. 왜 갑자기 돈을 물어봤을까? 저는 천장을 보면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도윤 씨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도윤 씨가 서재에서 나왔어요. 여보, 카드 있으세요? 저는 네, 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도윤 씨가 한도가 얼마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물기를 닦으면서 200만 원이요라고 답했습니다. 도윤 씨는 그것밖에 안 돼요? 한도 좀 올리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필요 없어요. 쓸 일이 없는 걸요라고 답했습니다. 도윤 씨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올려두면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라고 다시 답하고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도윤 씨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은행입니다. 대출 진행 확인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객님 명의로 서류가 접수됐는데요. 혹시 가족분이 진행하신 건 아니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모임 첫날이 떠올랐어요. 도윤 씨가 제 옆에 와서 친절하게 알려주던 모습이요. 순자 씨가 도윤 씨 진짜 다정하다고 했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도윤 씨가 혼자 사세요? 라고 물었던 그 순간도 떠올랐어요. 모든 게 한 줄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친절, 칭찬, 고백, 재혼, 그리고 통장과 서류를 물어보던 질문들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었어요.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통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감증명서가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요. 저는 서랍을 다시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도윤 씨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어요. 도윤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인감증명서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도윤 씨가 그거요? 내가 정리해뒀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왜 가져갔어요? 라고 물었어요. 도윤 씨는 부부 서류 정리하려고요. 필요하면 말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라고 말했어요. 도윤 씨가 일어섰습니다. 왜 그래요? 갑자기 도윤 씨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대출 접수됐다고요라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 얼굴이 변했어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거요. 그냥 혹시 몰라서 알아본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제 동의 없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다가왔어요. 여보, 우리 부부잖아요. 조금 빌려도 돼요. 금방 갚을 거예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돈이 필요한데요? 제가 물었어요. 도윤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요, 사업 좀 하려고요. 조금만 빌리면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제 명의로는 안 돼요. 도윤 씨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이 이래요? 부부인데? 도윤 씨 입에서 당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보가 아니라 당신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류 다시 가져올게요. 아무것도 진행 안 할게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도윤 씨가 또 제게 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요. 여보 문자 오면 인증번호만 말해줘요. 지금 급해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왜인지 대답이 아니라 숨부터 멎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도윤 씨한테 뭐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챙겼어요. 신분증, 통장, 휴대폰만 넣었습니다. 도윤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디 가요? 제가 집에 가요라고 답했습니다. 도윤 씨가 여기가 집이잖아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 집 말이에요라고 답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도윤 씨를 봤습니다. 도윤 씨가 현관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영숙 씨, 오해해요. 이야기해봐요. 도윤 씨가 말했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만 봤어요.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손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내가 먼저 해야 할 건 뭐지? 사람을 끊는 거? 아니면 서류를 막는 거? 제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안쪽에서 체인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거실 식탁으로 갔어요. 가방에서 신분증, 통장, 휴대폰을 꺼내서 식탁 위에 일렬로 놓았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어요. 신분증 있고, 통장 있고, 핸드폰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도윤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세 통이나요. 영숙 씨, 집에 와요. 이야기 좀 해요. 오해해요. 저는 문자를 읽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순자 씨 번호도 차단했어요. 게이트볼 단체방도 나갔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설명하지 말고 먼저 막자. 입 밖으로 한 번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집안에서 울렸어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은행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본인 확인 절차 정리하러 왔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저는 제 명의로 진행되는 모든 거래는 본인 확인 없이는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본인 진행 맞으시죠? 저는 네. 제가 직접 합니다라고 답했어요. 본인 인증 수단을 제 핸드폰으로만 설정했습니다. 연락처도 다시 등록했어요. 대리 권한도 취소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배우자분도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네, 전부요라고 답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처리했어요. 본인 확인 없이는 불가를 확실히 걸어뒀습니다. 서류를 받아 나왔어요. 은행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다음 날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으러요. 창구 직원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직원이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정 신청하시거나 합의되면 협의 이혼 접수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일단 서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었어요. 서류를 다 쓰고 직원한테 건넸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접수 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종이를 들고 주민센터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딱 한 문장만요. 이도윤 씨, 오늘 접수했습니다. 더 연락하지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윤 씨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걸려왔을 때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제 전화도 문자도 안 올 거였어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접수 확인증을 식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끝난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다른 동네 게이트 볼장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곳이 아니라 버스로 5정거장 떨어진 곳이었어요. 운동장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 남자분이 다가왔어요. 처음 오셨어요? 그렇게 물으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네라고만 답했어요. 남자분이 연락처라도 주고받을까요? 모임 공지 드려야 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공을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저는 운동만 하러 왔어요. 개인 연락은 안 해요. 남자분이 잠깐 멈칫하더니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았어요. 알림을 정리했습니다. 차단 목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도윤, 순자 모임 사람들 전부 차단돼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한번 쉬었어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선을 내가 정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